정부가 폭염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아 폭염대책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저급 변전소 건립공사에 착수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쓸 전기를 지방에서 대신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 피해를 보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석이 된 전북자치도 교육감 재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선거 관리 비용은 약 211억 원, 행정인력은 만여 명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남원시 지부는 최근 최경식 남원시장이 인사비리 수사에 대해 자신은 떳떳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찜통더위에 힘드시죠?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목숨마저 위협받는 더위 속에서도 쉴 수 없는 이들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포기 된 권리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택배기사가 배달 물품을 들고 계단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거리를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닙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체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기온은 35도를 넘었지만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덥죠? 뭐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갔을 때도 30분만 넘으면 쉬었는데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요. 물품을 트럭에 실을 때는 대형 선풍기가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루 평균 300개가 넘는 물건을 정해진 시간 안에 분류해서 싣고 배달해야 해서 쉴 틈이 없습니다. 선풍기 갖다는 뭐 택도 없죠. 바람이 뜨거운 바람 나와서 너무 더워요. 점심은 거의 굶고 있어요. 분류 작업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쉬러 갈 수가 없어요. 택배 노조는 이달 들어 현장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폭염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이라면 20분은 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가 쉽게 들릴 수 있는 상점 등을 활용해 폭염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숍하고 제휴를 해서 그 한 공간을 이용해서 이동 노동자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좀 쉬게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업주한테 특혜를 좀 줘야죠.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 어떤 직종은 법으로 보호받고 어떤 직종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에 새로운 변전소를 짓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수도권에서 쓸 전기를 지방에서 대신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 피해를 보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외곽의 한 마을. 아침 햇살이 퍼지기 시작한 나지막한 산 아래에서 굴착기가 거친 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신정읍 변전소를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공사장 입구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온 주민들 사이엔 긴장감이 감돌았고 광장에
송전선로 변전소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현장은 금세 갈등의 중심이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시작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정읍에서 태양광 전력이 생산되는데 태양광 선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변전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듣고 다들 순수한 마음에서 동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정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기도 어느 재벌들, 기업들, 공장들을 위해서 정읍이 채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3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변전소와 송전탑 15기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읍에는 지난해 소성면에 변전소가 들어섰고 앞으로 이곳에는 신정읍 변전소 또 감곡면에는 정읍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정읍 지역 변전소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전남과 전북에서 만든 풍력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장성에서 정읍, 정읍에서 충남 계룡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신정읍 변전소는 이 전기도 중간에서 받아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방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단순히 전기만 보내는 것처럼 취급받는 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국토를 난도질하는 송전탑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기어이 수도권만을 고집하고 있다. 여지껏 그래 왔듯이 돈 몇 푼 주고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식민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읍을 지나는 송전선로 사업은 현재 5개나 되는 상황. 정읍시는 지난 3월 주민 참여 없이 진행되는 송전선로 공사에 반대하며 환경 피해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고 정읍시는 송전선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며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의회도 지중화 등 대안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은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효력을 멈추도록 결정한 상황.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입지선정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크게는 지중화를 포함한 그리고 도로라든지 철도 부지를 활용한 이런 노선들, 그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 그게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은 이 사업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2016년부터 법에 따라 준비해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미리 안내했으며 공사 중에는 소음, 먼지 같은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석이 된 전북자치도 교육감 재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0일 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임기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재선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선거 관리의 비용은 약 211억 원, 행정인력은 만여 명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앞선 3일 서거석 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 지부는 최근 최경식 남원시장이 인사비리 수사에 대해 자신은 떳떳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기능은 승진 임용에 대한 사전 심의일 뿐 의결이 아니라며 모든 책임을 인사위원회에 떠넘기며 본인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파렴치한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체장의 불법적인 인사로 인해 애꿎은 공직자들만 고생이라며 최 시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인사 담당 직원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쯤 부안군 임수도 인근 해상의 한 어선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20대 선원이 통발을 씻기 위해 세척기 전원을 작동시키려다 전기 누전으로 감전됐고 이를 목격한 선장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감전된 선원을 격포항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선원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 무장면과 공읍면을 오가는 지방도 796호선 8.7km 구간이 국가지원 지방도 15호선으로 승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는 국가관리시설로 전환돼 도로 선형 개선과 4차선 확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지방도가 국지도로 승격되면서 청보리밭 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교통 편의가 개선되고 농민들의 물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이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이달 14일부터 8월 말까지 피서지 주변이나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불시에 진행됩니다. 경찰은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감지가 안 되는 경우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한 약물운전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동성 악화로 지역 건설업계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공공공사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북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공사의 일감이 줄면서 적자 시공을 감수하고 덤핑 입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품질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데요.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예정 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에서 배제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30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입찰 참가자가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을 투찰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데요. 입찰 참가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목적으로 한 전략이지만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소건설업체들의 주된 수주 영역인 30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확장했습니다. 부안군 가족센터 1층에 마련된 실내 놀이터 온플레이는 기존보다 93제곱미터 넓어지고 놀이기구도 18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주요 시설은 짚라인과 아이스하키 체험기구 등으로 보호자 1명을 동반한 12살 이하 아동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확장 개장했습니다. 남원시가 어르신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을 찾아가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한글 햇살 버스를 운행합니다. 교육은 오늘 8월까지 14번에 걸쳐 덕가변 한글 학당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